진짜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네. 예. 딱 여기 보면 예.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 방송 제가 출연한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어. 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네.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네네.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그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메일이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즈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예,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예,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그 저희는 신고한 적도 없어요. 예,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있죠. 전문가님이 나오면 두산중공 의견 부탁드린다고 에스크림 있습니다. 네. 에스크림. 예, 두남자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예.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네. 한 편당 500원이면?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인지. 이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네네.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네네.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방송입니다. 마켓 11이고요. 1부 시작합니다.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이승원 교수. 네네. 오늘 시장이 말이에요. 어저께는 또 마음껏 또 좀 회복하는 듯 하더니 말이야. 네네. 오늘은 또 좀 재미없어요. 그렇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구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우랑 S&P가 그렇게 나빠보진 않았거든요. 네네. 뭐 혼조권이었는데요. 오늘 왜 이렇게 좀 시장이 이렇게 싸늘해요? 자, 일단은 뭐 어제 뭐 미국 시장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혼조 아니에요, 혼조? 크게 네, 보면. 혼조세죠. 네. 지금 이제 그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여전히 뭐 그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좀 지속이 되겠고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가 뭐 잠잠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지금 2천억 이상에 대한 매도세가 이제 거래소에서 나오고 있고요. 스탁에서는 300억 이상에 대한 매도. 선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변동에 대한 쪽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현물 시장 쪽에서에 대한 매도가 좀 지속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서 얘기가 잠깐 우리 이 교수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만 외국인이 2,200억의 순매도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저께 이제 나름 강했던 것은 어저께 저희 장중에 시작할 때 첫 멘트가 뭐였냐면 딱 24시간 전에 오늘 주식은 제 보기에는 올라가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였잖아요. 오늘 이 정도 올라가기 오늘 그 정도 빠지고 있어요. 딱 현대차, 뭐 기아차 이 정도가 딱 그 정도 빠지는 것 같고요. 글로비스는 모르겠지만 딱 뭐 그 정도가 좀 빠지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은 휴장이거든요. 오늘까지 휴장이고요. 이게 일본은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춘분과 추분을 놀아요. 그래서 23일이 이제 추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고요. 그 전에 이끌려서 어저께인가 그거가 무슨 걔네들의 이제 Remembrance Day인가 모르겠어요. 뭔지 그게 있고요. 그 중간에 하루 낑겨갖고 또 노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슬쩍 하루 더 놀아갖고 노는 날이거든요. 일본은 이제 노인의 날이었죠. 아, 노인의 날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루는 낑겨 있어. 네네. 낑겨서 낑긴 노는 날이야. 네. 이게 뭐 대치율인지 뭐지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징검다리 휴일. 네, 그래서 쓱 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요다라는 거는 원주는 거래된 적이 없어요. 도요다 원주는 외국에서만 거래되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틀 동안은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요. 실제로 보면 뭐 유럽의 주식이라든가 자동차 주식 오늘 좋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서요. 그래서 그게 모르겠어요. 오늘 논의도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잠시 후에 증권사 시각도 보겠지만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아침에 확인한 걸로 보면 3군데 정도 증권사가 코멘트가 났어요. 네. 폭스바겐에 대해서요. 네. 저는 뭐 그것 때문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IBK 증권사는 이제 긍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IBK는 뭐라 그래요? 이게 과거에 도요다 리콜 사태 있었잖아요. 급발진 뭐 이런 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현대차는 벌써 그냥 2, 3년 됐죠? 소위 뻥연비. 네. 뻥연에서 수천원 갖다 바쳤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 따른 한 것들이 영향이 있었고요. 그때는 그때마다 현대차가 마의 10%를 넘었을 때가 도요다가 문제가 됐을 때 딱 10% 찍었었거든요. 네. 그게 고점이었습니다. 현대차가요. 네, 그런 게 있었고요. 현대차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시점 그러면서 일본 자동차가 급부상, 회복했던 시기인데요. 과연 폭스바겐 때문에 좋아질까? 이건 막 논의가 필요한데 여하튼 그런 걸 대비해서 IBK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삼성도 상당히 다소는 긍정적인 입장. 그러게 있고요. 그리고 또 나름 또 유명한 이 동네 업계에서 센 사람은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있는 하이투자증권회 같은 경우에는 레포트보다 이제 공식적인 코멘트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나쁘진 않다. 유럽 시장에서 유럽의 자동차가 모두 문제되고 신뢰 문제가 있으면 현대차, 기아차가 좋을 수도 있다. 요 정도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KDB 대우증권은 뭔 소리냐? 상관없다. 뭐 얘기하고 있어서 약간 엇갈리는 시각인데요. 오늘 여하튼 주가는 지금 오늘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어저께 회복하는 정도로 좀 돌려내는 그런 정도를 보이는 게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오늘 또 뉴욕에서 있었던 거는 두 가지 정도 주요한 요인이 있겠죠. 하나는 일단 유가가 오늘 다시 좀 내려간 거, 그거 하나 있고요. 그거는 이제 경제 문제, 경제에 대한 세계 경기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 뭐 중국 여전히 맨날 나온 거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그러다 보니 달러가 2주 만에 다시 강세, 2주의 고점. 그러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이 오늘 아까 아침 시작했을 때는 5원 정도 올라가거든요. 바로 다시 10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1190원 수준에 바짝 지금 다가서. 근데 사실 이렇게 올라가면 실제로 현대차가 또 좋아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시차도 있고 시장에서 여러 가지 재료의 반영 속도가 약간 다른데요. 그런 것들은 움직임이 있고요. 말이 나온 김에 미국에서 시장은 솔직히 오늘 주가 좀 내려가고요. 혼조건이었고 유가가 좀 내려가고 그죠?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올라갔지만 미국의 뉴스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미국의 뉴스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미국 뉴스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미국 뉴스는 딱 2개 있습니다. 딱 2개. 네. 하나는 거의 매 시간 라이브로 때리는 게 뭐였냐면 교황이 오신 거죠. 네네. 교황님이 오시면서 교황님 사진 보시면 오바마 대통령이 다소곳하게 이런 자세 이제 보세요. 저도 이렇게 다소곳하게 손가락 모은 자세 보이면서 교황님 어디 가서나 하는 얘기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교황님 오셨을 때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아예 부밍하는 거가 미국의 동쪽에 워싱턴 뉴욕 이쪽은 딱 그 교황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서쪽으로 가면 완전 시진핑의 얘기죠. 시진핑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15명. 전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최고의 기업인들이 15명 모여서 원탁회의를 합니다. 원탁회의 기업인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서로 이제 얘기하고 주거니 받게 하는데 결론은 뭐냐? 서로 협력하자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자 딱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나라들은 그러니까 the others 그 여집하면 다 어려워지는 거죠. 경쟁 상태에 있는 것들 다들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좀 그런 것들이 지금 뉴스를 휘어잡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정도만 일단 흐름 잠깐 말씀드렸고요. 세계 흐름. 그리고 오늘 아침에 중국 시장은 어때요? 뭐 경제 발표랑 난 거 있을 텐데 혹시 나한테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네. 시작하면서 바로 마이너스 1.3% 정도로
하락한 것 같은데요. 그거 좀 확인해 주시겠고요. 차이신 PMI죠? 예? 예, 차이신 PMI. 그거, 그러니까 차이신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PMI 중에 하나인데, 중국 9월 차이신 PMI가 47.0이 나왔습니다. 6년 반 만에 최저치가 기록이 됐고요. 이 차이신 PMI 같은 경우가 지금 보게 되면 47.5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했었는데 47.0이 나왔습니다. 지난달보다도 둔화가 되는. 둔화된 거로 나왔어요? 지난달보다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차이신 같은 경우는 마킷하고 중국에 있는 그 경제 잡지하고 같이 해서 이제 조사하는 그런 제조업 지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차이신 PMI 자체도 6년 반 만에 이제 최저치에 대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어떤 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뭐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 대한 쪽은 회복이 되고 있다. 라는 이제 그런 의견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미스트라는 곳에서 이제 얘기한 건데. 이쪽도 이제 중국 지표 못 믿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 지표 못 믿겠다. 그래서 자기네가 스스로 CAP라는 이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경기 대리 지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대리 지표 보게 되면 내수 물동량, 화물 선정량, 관광객 수, 부동산 활동 등 전력 생산량까지 합쳐서 5가지 지표로 구성되는데 리커창 인덱스에다가 2개 더 넣은 거죠. 관광객 수하고 이런 거 넣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은 회복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표한 공식 발표만큼에 대한 쪽은 아니지만 회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5가지 지표 가운데 부동산 활동을 제외한 4가지 지표가 모두 개선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여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통하잖아요. 저희 방송의 특징. 네네. 뭘 한번 먹었네요. 먹었어요. 제가 이제 온통 세상 뉴스는 2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네네. 하나가 더 있네. 뭐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잠시 전에 지금 방송국에서 있다 오는데 자꾸 누가 유튜브로 이런 거 축구 얘기를 보더라고. 독일 프로조크에서 뮌헨에 레반도프스키라는 사람이 6분, 7분, 10분, 12분 이렇게 15분 동안 해서 합의 9분 동안에 5골. 5골을 넣었다네요.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이걸 봤네, 사람들이. 잠깐 이걸 누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아주 대단한 뉴스가 나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나중에 한번 저도 찾아보겠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는 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수요일은 바로 이분이 오십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이제 전주현 이콘이 있을 때는 이제 수요일 최고 시청률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딴 프로그램을 우리가 스카웃 뺏겼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훈이데이인데요. 훈이데이인데 은근히 이분이 없으면 또 시청률 최고가 나오고 있어요. 수요일 날에 저희한테. 그만큼 수요일이 하여튼 저희한테 복덩어리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분 모셨습니다. 메리츠 정금증권의 김성훈 관장 모셨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야 어저께도 보고 어저께도 녹음해서 처음 어저께 21번째 추석 맞이 특별 특집으로 저희가 스페셜로 녹음해서 올렸으니까요. 딱 한 점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추석 특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녹음이 없으니까요. 이번 주. 그리고 추석 선물 대방출 했으니까요. 나름 선물이라고 저희가 종목들 많이 발사했으니까 시간 되시면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김성훈 관장님. 오늘도 몇 가지 얘기 한번 해보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의례적인 질문입니다.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평가 어떻게 좀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차라리 금리를 10bp라도 올려주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약간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저금리에 대한 것을 좀 더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은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동결을 해버렸죠. 일단은 그 페드의 입장이 주식시장을 생각한 건 아니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은 주식시장의 어떤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하튼간에 저는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고, 그와 관련해서 위안화 평가 저하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위안화를 갖다가, 중국이 원하는 것이 위안화의 어떤 국제 위상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암묵적 합의가 이미 있었고, 아마 이번 회담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뭐랄까 시장이 좀 빠르게 네. 저점을 잡아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나오는 숫자 자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숫자 뭐 PMI부터 해가지고서 대부분의 뭐 고용 지표라든가 그런 것들은 오히려 뭐 경기에 대한 어떤 후퇴보다는 여전히 빠르지는 않지만은 네. 천천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뭐 시장을 갖다가 시장이 부러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은 그런 와중에 네. 빠르게 또 테마를 찾아서 그리고 다시 어떤 산업이 새로 일어날 네. 것인지를 찾아서 돈이 몰려가고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도 말씀드리게 되면은 어떤 매크로 변수에 의한 변동성 구간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은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좀 여러 잦은 매매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네. 이 상황에서도 결국은 시장 빠르게 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004년도에 또 이번에 그 당시에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한 달을 갖다가 시장이 기어갔었어요. 그 네. 당시에 거의 뭐 한 달 동안 거의 죽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서 이제 대상승이 시작됐거든요.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시간이 좀 변동성의 아래로 좀 내려오게 되면은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변동성 지수를 보거든요. 예. 변동성 지수가 한 21선 아래, 20일 포인트 아래로 네. 내려오게 되면은 시장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성 과장이 보면 현대차가 오면 킬러야 킬러. 왜냐면 작년 9월 처음에 저희 방송할 때 공부를 해봤더니 현대차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뭐 이랬거든요. 그 다음부터 주가가 거의 뭐 40%, 50% 떨어졌는데요. 4주 전에 최바닥은 아니지만 최바닥에서 한 10,000원 정도 조금 언저리 반등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현대차 좀 되겠어요. 이런 입장이었는데 속마음은요. 나갖고 과감하게 바닥은 친 것 같습니다. 이랬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대 자체가 현대차는 15, 16만 원대까지 왔단 말이죠, 지금요. 바닥에서 보면 앞자리 10자 다음 자자가 4자가 바뀌었어요. 그죠? 3, 4, 5, 6까지 갔었잖아요. 대형주, 중소형주의 어떤 비중, 어떤 누가 이길까 이런 건 뭐 말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최선일까요? 좀 뭐랄까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느 게?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를 따라 붙어야 대형주가? 될까? 라는 그런 물음에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낙폭과대 종목들을 들어갈 때는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네. 기술적 기준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그런 기준에는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소위 얘기해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쌍바닥이라고 하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확인이 되어지지도 않았고요. 네. 지금 대형주를 사 모은 게 기관이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들은 대형주 팔았어요, 계속.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관들은요, 분기 단타입니다, 여러분들. 분기 단타. 분기 단타는 또 무슨 말이에요? 3개월, 2개월에 3개월짜리 단타. 그런 거를 단타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하루 이틀을 단타라고 볼 수도 있겠고, 뭐 스윙이라고 한다면은 일주일 정도, 길어야 한 달일 텐데,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뭐, 그렇죠. 네. 그래서 분기 단타라는 표현을 저희는 쓰고 있는데, 기관들은 분기 단타 개념으로 대형주를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외국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외국인은 단타 치려고 들어가지 않고, 언제나 외국인들은 성장성에 기인해서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대형주에 대한 상반된 외국인과 기관의 시각을 본다라면은 대형주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위 얘기해서 물량뜨기, 트레이딩 개념으로 뭐 들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장투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현대차를 간단히 또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따가도 우리가 또 얘기하겠지만은 그 폭스바겐 이슈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글쎄요, 폭스바겐 이슈가 터져서 현대차, 기아차가 반사이익을 받는다? 그건 좀 넌센스 아닌가 싶어요. 혹시 그 메리츠 금융권은 아직 레포트 안 나왔어요? 코멘트가? 자동차 담당이? 그거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저 확인 못 해봤는데 일단은 만약에 폭스바겐 때문에 다른 회사가 반사 이익을 얻는다라고 한다면은 간밤에 마감했던 독일 증시에서 폭스바겐만 떨어지고 나머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다 같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 포인트는 배기가스 즉 내연 기관을 이용하는 자동차가
이제 거의 종말을 맞이하냐? 라는 어떤 그런 좀 오버해서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뭐 아무튼간에 그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게 되면 네. 대형주의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 관점으로 보시고요. 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테마들이 빠르게 순환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시장이 항상 그 대형주 좀 큰 놈 섹터 중에서 그 뭐랄까요? 주도 섹터,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네. 돈들이 빠르게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삼성페이 관련주들도 네. 보게 되면은 뭐 뜬금없이 그 장기간에 갑자기 50% 20%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다시 확 늘어나고 지금 그런 모습들이 테마 섹터 내에서 네.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따 얘기했지만 장기 관점으로 볼 만한 sek터 네. 테마가 또 하나 등장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논의를 좀 집중하기 위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 어저께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폭스바겐과 현대차, 기아차, 전 세계 자동차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자동차는 문제가 네. 중국 시장이죠. 네. 그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률에 대한 쪽이 좀 둔화됐다.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일선 도시에서에 대한 그 자동차 성장률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진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선 도시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급률이 이미 많이 됐기 때문에 네. 2, 3선 도시로 이제 확산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와 함께 더불어서 2, 3선 도시에 대한 소비 확장에 대한 사이클이 느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중국 본토 애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게 이제 글로벌 단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미 중국은 글로벌 1위 자동차 시장이죠. 근데 여기가 이제 위축된다는 얘기는 그 해외 업체들에 대한 쪽은 과거와 같은 이제 높은 그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번에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드리면서 얘기드렸던 게 이 번호판 문제. 네. 번호판 문제에 대한 쪽에서 번호판 따려면 1,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사이가 들어가는데 네. 이 상황에서 전기차는 바로 내주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네. 전기차는 돈만 내면 바로 내주거든. 근데 이거는 1,000만 원을 내도 한 달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한 달에서 몇 개월씩 걸린다는 얘기니까 백 써야 되고. 예, 백 써야 되고 번호판 네.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쪽 감안한다라면은 이 전기차를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미는 거죠. 이거 아예 네네.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네.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자동차 단에서의 성장은 이 전기차 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좁혀서. 네. 그거 이제 좀 이따 얘기하면 되는데. 네. 딱 이거죠. 우리 자동차 전문가로서. 네. 폭스바겐이 격락이 됐어. 예를 들어서. 네네. 현대차, 기아차 대신 사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이거죠.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 폭스바겐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현대차, 기아차를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럼 봅니다. 뭘 사나? 뭐 다른 브랜드 모델을 유럽 브랜드 모델을 사겠죠. BMW 그리고 이런 거, 아우디?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아우디는 뭐 같은 회사니까 예. 같은 당하고. 왜냐하면 디젤 엔진에 대한 쪽에서의 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디젤 쪽에 대한 신뢰도 회복 이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래 디젤이 제가 알기로는 디젤이 훨씬 더 원래는 환경 유발을 훨씬 많이 시키거든요, 디젤이. 그렇죠. 가솔린이 아니고 디젤이 문제인 건데.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디젤 차량에 대해서 환경 부담금이 유럽은 더 높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디젤이 더 싸고 디젤에 대해서 환경 부담금도 안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진짜로 환경에 대한 쪽 부담금을 내긴 내죠. 내긴 내는데 훨씬 적게 내요, 다른 나라보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디젤이 사실은 공기 오염의 주범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왜냐하면 디젤은 불안전 연소를 시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이 부분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단순하게 해서 네. 지금은 이제 국산차 타잖아요. 네. 폭스바겐을 폭스바겐을 살려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꾸면 뭘 바꿀 것 같아요? 글쎄요. 현대차로 가나? 현대차로 안 가겠죠. 안 가요? 근데 폭스바겐을 사는 사람 망하면 가겠죠. 폭스바겐을 사는 사람들이 폭스바겐을 다시 사겠죠. 그럴까요? 무슨 상관이야?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네. 저는 차가 없잖아요. 네. 저는 예전에 있잖아요. 폭스 다른 곳에. 폭스바겐을 그런 얘기하지 말고 네. 폭스바겐 네. 샀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저는 폭스바겐 또 삽니다. 왜냐하면 엄청 세일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살 것 같고요. 그 문제가 전 세계에서 잠시만요. 전 세계에서 지금은 산다 안 산다 딴 주식 다 떨어졌잖아요. 딱 하나 있어요 지금이야. 내일 도요타 자동차가 어떻게 보이냐가 큰 것 같아요. 저는 도요타 자동차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급등할 것 같거든요. 저도 도요타 자동차가 급등할 것 같아갖고 내일 내일 이후에 도요타 자동차가 열리면서 자동차 주식이 또 들썩거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괜히 현대차는 내일 또 오를 것 같아요. 도요타 올라가면 같이 따라 오를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이건 아무 논리적 근거 있냐? 그럼 없어요. 그렇죠. 그냥 괜히 혼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도요타도 저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국 시장 내에서 외산차 점유율 1위는 폭스바겐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부터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중국 시장 내에서 폭스바겐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BMW나 아우디나 벤츠가 올라온 게 아니라 네. 자국산 자동차들의 기술이 좋아지면서 그렇죠. 그들의 시장 점유율이 커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산 자동차들의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자 도요타는 왜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중국에 잘 팔리냐? 아니요. 네. 중국 익스포저가 없어요. 네. 미국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사 이익을 갖다가 도요타가 얻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곧날 조만간 금리 인상하겠죠. 네. 금리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경기 회복에 대한 걸 갖다가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내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도 자동차가 충분히 얻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요타의 경우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우리 딱한 주먹 녹음만 알았나 여기서 그랬나 하여튼 저는 제가 사고 싶은 차 중에 하나는 그 프리우스 있잖아요. 네. 프리우스는 약간 뚜박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근데 프리우스 사겠다는 게 아니라 저거 만약 사면 누가 욕을 하든 안 해도 상관없어. 저는 제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똑같은 플랫폼에 렉서스에서는 똑같은 차가 있어요. 그거 사고 싶어. 그게 좀 비싸다는데 그건 딱 보니까 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간지가 좀 나. 각이 나온다 그러는데 어저께는 우리 그 이승원 저기 전문가는 각이란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프리우스는 각이 없는데 그 차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각이 나와. 각이 있어. 그래서 그 차를 사고 싶어요. 아, 그건 그렇고요. 네. 말이 그렇고 말이 나온 김에 자동차에 최근에 보면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번에 모투스에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로는 N이란 LMN의 N 브랜드에 꽂혔지만 해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는 폴쉐도 그렇고요. 아우디도 그렇고 벤틀리도 그렇고 특히 아우디 쿼트로 이 트론 쿼트로가 아주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게 SUV에도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되겠거든요. 전기차 관련해서 얼마 전에 포럼도 열렸다면 우리나라에서. 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국내 기관이 삼성 SDI 사는 거라고 보거든요. 전기차 얘기 한번 해봐주세요. 네. 제가 그 하반기에 좀 관심 있게 우리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큰일 났어. 아유, 이거 마나님 죄송합니다. 프리우스인데 각이 없다고 서운하셨나봐. 프리우스 각 좋습니다. 각 좋아요. 좋은 차예요. 네. 해주세요. 그 하반기에 죄송합니다. 주목할 네. 만한 업종으로 이제 네. 3월 인터넷 핀테크, 인터넷 은행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이번에 폭스바겐 이슈로 인해서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전기차죠. 네, 전기차가 네. 그 사물 인터넷과 이런 핀테크 네. 그리고 이런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주도 업종이 되게 솔직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네. 업종군이 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전기차는 가장 큰 장점이 대형주 단에도 종목이 있고 네. 중소형주 단에도 종목이 많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서 참 중소형 중에 하나 중에 저희가 어저께 딱 한 점을 녹음하면서 제가 뭔지도 모르려 갖고 찾지 못한 주식이 오늘 실적과 보합해서 상한가 들어갔다며요. 네. 그 주식이 뭐예요? P&E 솔루션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회사.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해주세요. 일단 먼저 전기차를 왜 우리가 봐야 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까지 전기차 시장의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 안전할까? 네. 충전은 어떻게 해? 비싸잖아. 이런 가장 큰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네. 이 세 가지 문제점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다 해결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 시장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중국에 가 있는 네. 제 아는 애널리스트가 분이 있는데 그분이 페이스북으로 네. 이제 자기 중국 도착했다고 올렸거든요. 아, 애널리스트가 좀 중국 가 있어? 네. 네. 근데 그 뭐 전기차 관련 애널리스트는 아니에요. 네. 그냥 딴 거 보려 갔는데 네. 그 사람이 딱 도착하자마자 딱 페이스북에 뭐라 올렸냐면은 네. 야, 역시 베이징의 날씨는 탁하고 네. 먼지를 들이마시는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페이스북에 남겼어요. 지금 우리나라 뿌여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승될 때 봤었던 그 청명한 하늘 날씨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뿌여져가지고서 공장 돌려야지. 네. 우리들 그래서 뿌옇잖아. 그걸 뿌였잖아, 그래서. 그래서 딱 그 페이스북 뭐라 올냐면은 저기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중국은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문제다라는 식으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서 전기차를 봐야겠다라는 생각했었는데 폭스바겐 이슈가 땅 터지면서 네. 갑자기 부각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게 폭스바겐 이슈뿐만이 아니라 삼성의 SDI가 올라간 게 9월 초부터 올라갔거든요. 네. 그때부터도 이제 관련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은 전기차 관련해서 삼성 SDI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폭스바겐 이슈가 터지면서 거의 기폭제가 되어버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자 그동안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관련 테마주는 있었어요 많이. 네. 그런데 항상 그 봤듯이 뭐 잠깐 올랐다가 떨어지고 잠깐 한때 뭐 그런 걸로 그쳤는데 네. 지금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그 세미나 다녀왔지만 세미나 다녀오셨어요? 네. 네. 거기서도 이제 판단하더라고요. 이제 시장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개화가 네. 되어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중국과 테슬라가 다른 업체들 갖다가 시장으로 빠르게 빨아들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테슬라가 2017년에 3천만 원대 신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중국 정부 자체적으로 아까도 이승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번호판 같은 거 사야 되면 비싸잖아요. 네. 1,00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번호판을 그냥 내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국은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로컬 OEM 업체가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니까 뭐 폭스바겐 아무리 전기차 잘 만들어도 중국에서 잘 팔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중국 정부가 대놓고 이걸 규제하고 있어 지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완성차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간 부품과 배터리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갖다가 답이 나온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여하튼 간에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기차 시장은 성장 초입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한국 배터리 업체의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좀 앞서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조만간 따라잡힌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지금 중국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 전기차 산업 자체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혁신을 가져왔듯이 네. 이 중국 전기차가 네. 스마트폰의 스토리를 갖다가 네. 닮아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거를 확신은 아직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꾸준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승현 씨가 더 잘 알잖아요. 이 교수도 어저께 녹음 들어보셨지만 꼭 들어보셔야 되는 어저께는 특집이니까요. 네. 보시면 이제 2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 안 산다 그랬는데 이제 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과연 삼성 SDI는 약간 또 방식이 다르잖아요. 지금 중국의 BYD에서 하는 거랑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부분도 있고 아까 이제 네. 정책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제 연비 규제에 대한 쪽이 이제 지속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연비 규제가 계속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지금 연비 규제가 네. 유럽이 이제 2021년까지 지금 네. 일본이 100km당 뭐 네. 100g에 대한 그 온실가스 배출 네. 이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97kg 킬로미터당 97g이거든요. 네. 근데 이 규제가 연비로 치게 되면 24kg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이 되면 24kg를 못 가는 자동차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그렇게 파는 게 아니고 모델별로 규제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회사별 총량으로 규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부가티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밑에 진짜 뭐 폭스바겐 밑에 엄청난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 물론 그런 차량에 대한 쪽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연비가 좋은 회사를 그 자동차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확실한 거는 전기차. 진짜 그게 아니면은 뭐 경량화를 하던 아니면은 뭐 터보 차저를 쓰던 뭐 DCT를 하건 뭐 DCT를 하던 듀얼 클러치를 하던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규제가 지금 전기차 산업에 대한 쪽을 키우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중국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보게 되면 2015년부터 평균 연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신차 모델 자체는 아예 얘네들은 아예 신차 모델별로 규제를 가하기 때문에 네. 이 전기차에 대한 쪽이 중국이 가장 빠르게 지금 보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 SDI 얘기해 줘. 만약에 이제 전기차 쪽에서 리스크가 있겠느냐. 지금 LG화학이 지금 10만 대 규모에 대한 공정, 오늘 P&E 솔루션이 간 이유가 뭐냐면 아까 앞에서도 이제 김성훈 과장님께서 스마트폰에 대한 시나리오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장비부터 들어가는 거죠. P&E가 장비 만드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LG화학하고 삼성 SDI 중국에다 증설했어요. SK 이노베이션까지.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LG화학은 10만 대 규모로 증설을 했고 SDI는 4만 대를 증설을 했거든요. 4만 대 규모로. 근데 SDI는 일단은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돌린다는 얘기예요. 공장을. 조기 가동한다는 얘기 있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리튬이온 배터리 쪽은 우리나라가 특허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리튬이온. 근데 이제 효율은 좀 떨어지지만 중국은 두 가지를 다 개발을 시키고 있거든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근데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을 갖다가 많이 특허를 얘네들이 중국 애들이 갖고 있어요. 예전에 벌써 작년에 우리 누구야 이석준 대표 나왔어. 네네, 그때 얘기했었죠. 리튬 인산철. 만약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쪽을 만약에 이제 주도권을 뺏긴다. 배터리 쪽에서.
특히 이제 BRD 같은 경우는 리튬 인산철도 같이 생산하고 있고 리튬 인산철은 힘이 좋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버스 이런 데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갔다가 만약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쪽을 밀어버리게 되면 네. 리튬 이온 쪽 같은 경우는 계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수소차를 가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자기네가 왜냐면 이게 꼭 전기차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전기차가 친환경이라는 거는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전기는 뭘로 발전하나요? 뭐라도 있어야지. 예, 그 석유를 떼든 뭐 석탄을 떼든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전기차는 친환경이 아니에요. 사실은. 중국도 강이 커갖고. 네, 그러니까요. 그 친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수력 발전한다고 해도 그 퍼센트는 낮습니다. 우리나라 뭐 수력 발전 비중 높은가요? 대부분이 아직도 7%. 아니 그래서 삼성 SDI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를 좀 잡아주세요. 제가 2년 동안 삼성 SDI를요 2013년에도 하고 2014년에도 그 다음에 주식 해갖고 삼성 SDI는 항상 하반기에 닭코스로 얘기했는데 닭코스는커녕 상반기 워낙 떨어져서 욕만 바가지로 먹었어. 그때마다 이소영 교수가 형님 그거 안 돼요 그랬잖아. 네, 이제 된다는 얘기죠. 이제 되는 거야? 네, 이제 된다. 이제 뒷싸고 싶네. 네. 이제 되는 거야 확실하게? 예, 그래서 나 뒷싸인데. 물론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네. 여전히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쪽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SDI, 뭐 LG 화학, 뭐 SK 이노베이션 일단 이런 애들이 아모레에 대한 역할을 하겠죠. 화장품에서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고 장비 쪽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 납품 시작 끝나고 나면은 네. 소재 쪽이 또 움직이는 이런 사이클로 해갖고 네. 이 스마트폰 산업에 대한 쪽이 커갔듯이 네. 이쪽 산업에 대한 쪽도 커갈 산업에 대한 이제 시기가 왔다. 라고 보는 거죠. 아까 이제 P&E 솔루션 네. 어저께도 얘기했는데요. 네.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장비니까 얘기됐고요. 특히 P&E 솔루션은 뭐 이게 뭐 한 개별 종목이니까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런 스토리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관련된 거는 자동차 포럼을 한번 찾아보시면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저께 딱 한 종목 들으시면 이미 얘기를 많이 했어요. P&E 솔루션에 대해서. 그걸 보시면은 괜히 바쁜 시간에 뭐 계속 붙잡으면 안 되겠는데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나름 제도 자동차 쪽이 좀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첫 번째 월급 벗게 산 게 조선이랑 자동차인데 사실 그때 저를 물먹이려고 그 높은 분이 저한테 그걸 줬거든요. 이항구 의원께서 지금 이항령이 저 새끼 저런 거나 시켜 먹으라 그랬거든. 머리 아프게 스트레스 받으라고. 했는데 그거 지금 저는 또 덕분에 감사합니다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 쪽은요 아는 사람이 세상에 엄청 많아요. 그래갖고 애널리스트가 힘들어요. 왜? 자동차 누구나 다 맨날 타고 다니잖아. 한 마디씩 다 하는 거야. 그래서 힘들어요. 수많은 애널리스트 있지만 제가 딱 여기서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자동차 딱 4명 있습니다. 자동차 일반적인 상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석준 대표한테 물어보고요. 자동차의 새로운 수입차의 트렌드나 이런 거는 여기 한번 나왔던 저 없을 때 나왔던 최욱 대표 있어요. 자동차의 우리는 대표적인 블로거입니다. 한겨레도 진짜 파워 블로거. 넘버 3 안에들은 넘버 3 하는 파워 블로거입니다. 그 친구요.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차까지 얘기 나무면 그걸 물어봐요. 왜냐면 우리 이석준 대표는 우리 국산차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 친구는 다 알아요. 신차마다 다 타보고. 왜냐면은 다 이제 제한이 들어오니까. 네. 또 한 명은 실명을 거론하면 고태봉 연구위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하이투자증권 있는데 베스트 애널리스트입니다. 그 친구는 저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형님이 애널리스트 시켜준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뽑았다 그래갖고 저를 네. 좋아하는데 뭐 그건 딴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친구 얘기가 있어요. 그 친구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 됐을 때 천만다행이라는 얘기를 그 친구가 한 거예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네. 천만다행이죠 형님. 그 말 때문에 제가 쓴 건데요. 또 한 명 있고요. 또 한 명 있는데 지금은 애널리스트 하다가 지금 떠나서 외국계 컨설팅 업체에 들어가는 애 있는데 그 친구는 전력이 어떠냐면 이승원 대표 같은 친구인데 그 친구는 네. 학부부터 외국에서 자동초광을 전문했어요. 그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뭘 했냐면 그 다음에 삼성 자동차 기술 연구소에 있었어요. 네, 스펙이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유명한 소위 그 와튼 스쿨 그런 소위 IB에서 MBA를 했네요.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 또 왔다가 우리나라에 있다가 얘가 또 증권회사에 들어갔어요. 애널리스트 하다가 제가 너 애널리스트 안 맞을 거다. 여기서 시달릴 거다. 여기서 애들이랑 안 맞을 거다. 시각이. 그래서 결국 그 친구가 외국계 유명한 그런 컨설팅, 경영 컨설팅, 특히 자동차에 특화된 컨설팅에 들어가서 전국을 누벼요. 제가 가끔 만나거든요. 그 친구 한 말을 딱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말을 다 믿어요. 그 친구가 딱 한 마디 있어요. 제가 그때 왜냐면 그 하발 자동차 얘기하고 그랬을 때 하발 자동차는 이제 중국의 SUV가 잘 나가냐 했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위원님, 그 친구는 저한테 형님이랑보다는 위원님, 선배님 그러거든요. 선배님, 그건 형님이 틀렸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중국 자동차는 죽었다 깨나도 내연기관으로는
못 이긴대요, 우리나라를. 현대, 기아차, 도요타 뭐 이런 건 절대 못 이긴다라고 그 친구는. 그래서 이유가 뭐냐니까 기술적인 얘기 많이 하고 축적된 기술 막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못 이긴대. 그 친구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전 그다음부터 하발자동차 약간 안 하거든요. 대신에 그 친구 얘기하는 거야. 전기차는 다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벌써 2달 전에 얘기하고 다니고 요즘도 그런 친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전기차가 지금 당장 SDI에 올라가는 거 저는 전기차에 전 별로 그런 생각 안 해요. 솔직히. 전 뒷사고 싶어요. 저는 그냥 많이 떨어졌고 현대차나 마찬가지 많이 저평가되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정도 생각하고 싶어요. 뒷스를 해야지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다. 분명히 그런 거는 전기차는 중국이 다르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간이 없는데 페이 얘기해 주신다면서 삼성페이. 그거 딱 하나입니다. 지금 너무 과해요. 네, 과합니다. 삼성페이가 하루 결제 금액이 약 8억 원 정도거든요. 네. 근데 지금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 시가총 협회 보면은 뭐 엄청나죠. 좀 과합니다. 네.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은 괜히 지금 뭐 따라 들어왔다가 좀 오랫동안 고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차라리 보안 관련주들을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윈스 있죠, 윈스 얘기했잖아. 잠깐 얘기했더니 뭐 잘 가대? 네. 뭐 윈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왜 보안을 윈스는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이거? 네?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장비주들의 특성상 한번 사이클을 타면은 좀 오래 가잖아요. 대신에 그 사이클이 끝나면 또 대사락 들어가는데 지금은 뭐 상승의 초입 부분 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보안주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돈을 실제로 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장 아니지만 현재 지금 소위에서 회사 어떤 영업 활동 하고 있는 보안 업체들의 수가 2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돈을 버는 기업은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0개 5% 10개잖아요. 그 10개 중에 상위 업체들을 보시게 되면 안랩, 그리고 그 윈스, 그리고 또 하나 더 까먹었네. 제가 합병이 되는데 아무튼 그건 상장 사안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돈을 벌고 아무거나 보안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시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숫자를 내고 있는 기업을 갖다가 좀 선택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름 지어서 파수닷컴 했더니 별로 재미없어. 근데 보안 쪽이 한번 만나려고 그래. 보안 쪽을 왜 이제 봐야 되냐면 이거거든요. 삼성 LG그룹의 특성하고 삼성그룹의 특성이 있어요. LG는 뭡니까? 쫓아가는 거라. 애들이 많아. 식구가 많아. 가족이 많아. 패밀리가 많아. 패밀리 말씀하시는 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쟤도 먹고 살아야 되고 LG전자에서 뭐 개발 안 하면 얘도 뭐 갖다 사업부 하나 주고 뭐 이렇잖아요. 삼성은 가족이 별로 없네. 왜요? 식구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모든 기업을 다 삼성전자에다 줬어요. 삼성 테크인이 뭐 하다 돈 좀 벌고 싶다고 야 갖고 와. 그래갖고 그거 인사하고 그다음에 돈 안 되는 거 같은 거 갖다 주고. 예전에 돈 안 되는 거 삼성 정관해주고 SDI 준 거잖아. SDI 주고 돈 안 되는 거 삼성 SDI 주고 돈 되는 거 자기가 갖고 오고. 맞아.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삼성 SDS가 그러니까 S1으로부터 무슨 사업을 양도받았습니까? CQI라는 자회사를 양도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970억인가에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얘네가 우리나라 보안업계 2위입니다. 매출 2위. 근데 이걸 갖다 가져갔다는 얘기가 SDS가 돈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윈스가 국내 4위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위가 안랩이에요. 보안 쪽에서는 1위가 안랩이고 2위가 지금 보게 되면은 CQI, 3위가 SK의 인포색, 그리고 4위가 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윈스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SK, CQI는 다 계열사 물량이 있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그것 빼고 지금 4위를 하고 있으니까 윈스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 SDS가 가져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보안 쪽이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보는구나라고 볼 수 보안 그 OECD 평균이요. 보안에 투자하는 OECD 평균이 약 15%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2.7%예요. 2.7%입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안 관련된 투자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10%까지만 끌어올려도 대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윈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탐방 다녀왔잖아요. 윈스를 갔었어요? 네, 윈스 같은 경우에는요. 맛있는 거 줘? 네? 맛있는 거 줘? 그런 거는 물만 줘? 맛있는 거 주는 IR은요 안 좋은 회사야. 예전에 나 어렸을 육삼에 때 가서 뷔페 쓸고 뭐 고기 쓸고 이런 회사 좀 이상한 회사야.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 한번 탐방 갔는데 낮에 갔는데 캔맥주를 갖다 놨대. 그 회사 1년 있다가 망했어. 여튼 뭐 윈스 같은 경우는 그 일본 통신사에 대한 매출이 있어요. 그게 통신장비 교체 시기까지 도래하기 때문에 또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LG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LG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차 만들면 돼요. 이미 배터리하고 소재 많이 하잖아. 다 가지고 있어요. 뽑았죠. 다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배터리 가지고 있죠.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100% 갖고 가고 있잖아 지금. 네. 네. LG가 디스플레이 가지고 있죠. 배터리 가지고 있죠. 모터 가지고 있죠. 인버터 가지고 있어요. 만들면 돼요. 근데 과연 LG 문화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베팅해 주냐가 문제겠죠. 그 LG전자 그 부회장인가 구본모 회장이 총책으로 갖고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계열사들 회의를 총괄하자는 거예요. 네. 그쪽에 대해서는 LG가 어쨌든 간에 전사적으로 지금 협력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써줘야지 근데. 네. 네. 여기서 우리 또 보내드려야 될까요? 오늘 너무 늦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이 아까 자꾸 쓰셨는데 이게 상당히 고민이죠. 왜냐하면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과연 전기차 하면 연료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냐 저도 궁금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가 자료는 본 적 없는데 한 몇 달 전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온 적이 있는데 한번 제가 네. 스마트폰을 찍어온 적이 있는데요. 그 전기차 기준으로 미국 기준으로 봤으면 8분의 1 정도 들어갑니다. 8분의 1. 뭐가요? 연료비가. 연료비가? 그러니까 전기차랑 휘발유랑 다 계산할 거 아닙니까? 리터당 얼마, 전기 요금 이런 거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한번. 요금입니까? 아니면은 그게 뭡니까? 아니, 왜냐하면 요금은 우리나라는 누진제고 아니 누진제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국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미국 기준은 8분의 1. 요금 아니면 사용량? 휘발유 사용. 요금이죠, 요금. 돈. 머니. 돈이 사용량이 8분의 1인데 네. 우리나라는 말씀하셨던 대로 그 누진대도 있고 많이 다르겠죠. 네네. 그래서 그건 하여튼 제가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자꾸 질문하시더라고. 네. 근데 혹시 뭐 쓰시는 분 있으면 아까 막 프리우스 쓰시는 분 있으면 약간 다르지만 네. 뭐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오늘 이제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이게 누구냐면 이게 바로 마틴이라는 친구예요. 마틴 스크렐린가 뭐 이런 거 이름도 어려워요. 마틴 스크루지야? 스크렐린인데요. 이 친구가 나이가 32살? 네. 33살? 네. 네. 83년생. 83년생인데 이 친구가 바로 어저께 했던 5,000% 가격 올리네요. 저 친구 헤지펀드 매니저? 네, 헤지펀드고 이제 인수한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왜 말씀?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 예전에도 그런 경력이 있었고 네. 회사에서 네. 그 다른 그 자기 쪽으로다가 개인적으로 해갖고 그 경력이 되게 안 좋은 친구더라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네. 잠깐만요. 왜 안 나오니? 이거. 지난 회사에서 소송당하고 막 그러던데. 네. 그래서 이거 어디로 없었어? 이게 뭐냐? 여기 딱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hated CEO lowering price of 750% 해갖고 이제 앞으로 다시 내리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움찔했잖아요 지금요. 내리겠는데 그래갖고 이것도 뉴스 보시면 미국에서 하루 만에 이런 역사적으로 처음이래요. 미국에서 설문조사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 미국에서 가장 혐오하는 사람 1등 올라갔고 얘 때문에 호재가 된 게 요새 그 동물원 다니면서 사자 쏴 죽인 사람 있죠. 네네. 걔가 혐오 1등이었는데 혐오 1등 몇 주 만에 들어오고 걔가 1등 올라섰다네. 그래서 오늘 그냥 웃자고 시장도 심각하니까 하나 말씀드렸고요. 무슨 얘기 또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보게 되면 네.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이폰 말고. 네. 이거 지금 어떤 걸 할까요? 뭐 어떤 거? 아이폰 6S 네. 얘기를 좀 할 텐데. 네. 아이폰 6S에 대한 쪽에서 네. 이거 지금 이제 언제부터 판매가 되죠? 이게 25일부터 판매가 지금은 예약 판매하고 있고요. 미국 네네. 기준으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매장에서 판매합니다. 오프라인. 근데 이제 이게 1200만 원서 어쨌든 카메라고 이번에 듀얼 카메라 채택을 나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이제 이 영상을 한번 찍은 영상을 카메라로 네. 이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면 보는 영상이 네. 완전 다르더라고. 네. 그 영상 자체가 예술이죠. 지금 4천만 화소짜리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4K 비디오라고 해갖고 네네. 해상도가 이제 4K인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FHD의 4배의 네.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4K 네. 해상도에 대한 비디오를 찍는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뭐 슬로우 모션도 이렇게 촬영이 이렇게 네. 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에도 그 시장에서의 포커스 자체가 네. 카메라 쪽에 네. 역시 맞춰져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아이폰 6S도 여전히 카메라 쪽이다. 그래서 만약에 굳이 스마트폰 쪽에서 우리가 부품주를 봐야 된다라면 네. 여전히 카메라 쪽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아주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네. 그건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좀 네네. 추가적으로 숟가락 쫙 얹어드리면 네. 말씀 정확하셨는데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그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화소수 올렸잖아요. 몇 년 만에요.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더 속도 빠르게 찍는다 뭐 이런 것 좀 얘기하고 있는데 네. 디테일은 제가 공학다니까 제가 모르겠고요. 이번에 이제 LG에서 슈퍼 프리미엄 폼으로 나온다는 건 이제 거기 회사에서 확인됐거든요. 듀얼 카메라로 나온다는 거. 그거 이제 그러면 뭐 하이비전이 된지 뭔지 모르지만 그럼 MCX 이런 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건 저는 잘 모르지만 시청자들 알아서들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그거 분류하는 거 많이들 찾아보실 수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안 하더라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니까 이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아이폰 6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일단 비판의 목소리 들어보면,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리뷰하는 사람 중에. 네. 비판하는 사람은 역시 16기가다. 16기가는 너무 쓸데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16기가 뭐 너무 작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싸게만 팔련다. 네네. 64기가, 128기가. 특히 4K를 쓰려고 그러면 거의 128기가를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4K를 촬영하려면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아마 관련주가 있다 하면 저는 안 써봐서 이렇게 써본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화면만 보셨는데 3D 터치를 엄청 좋게 평가합니다. 지금 3D 터치. 이거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란 말이죠. 요거 하는 애들. 네네. 이게 제가 보기에 조만간 삼성이나 LG 다 반영될 것 같아요. 중국 것도. 그래서 3D 터치 이게 압력으로 인해서 딱 그 버튼을 누르면서 이게 화면이 커지는 거잖아요. 네네. 화면이 커지면서 그리고 메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3D 터치 관련, 그러니까 패널 안에 압력을 이용해서 그 메뉴 들어가는 거잖아요. 3D 터치를 엄청 칭찬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아니지만 시리, 그러니까 음성 인식 관련된 기술 있죠. 네. 음성 인식과 AI, 늘 말씀하신 딥 러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가 환상이라는 거지, 지금요. 이번에 나오는 것들이야. 그래서 물론 이게 서비스가 되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검색에 이게 제일 우려되는 게 이거거든요. 네이버나 구글이 무서워하는 거가 네이버나 구글을 통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시리를 통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작년에 론처에 들어갔다가 잘 안 됐잖아요. 네이버는 하루빨리 론처 시장을 장악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요. 론처? 네. 론처로 들어가야지 거기서 도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론처가 없이 구글 나부터 들어가면 네이버랑 상관없죠, 사람들이. 지금은 다 눌러보지만 어느 순간 말로 끝나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이거가 너무나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시리가.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로봇이나 이런 거 관련해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그룹이 말이죠. 저는 하나그룹 별로 안 좋게 얘기지만, 하나테크부터 의견을 바꾸고 있잖아요. 네. 이게 또 공장 자동화 회사 SIT를 인수한다는 거죠. 이게 엄청 큰 단독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그룹이 어떤 공장 자동화 로봇 이런 쪽, 군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쪽에 계속 관심을 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하겠고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 잠수에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전 체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스가 됐건 어디가 됐건. 저는 뭐 지금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검색을 딱TV라고 해서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뭐 두남자쇼라고 해서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거기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하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보여.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네.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을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 딱 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